좀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도 하다 보니까 별로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베이스에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혹시 한쪽 건너뛴 거 기억하시려나요? 여기 25쪽인데 요거는 너가 좀 하나 이제 앞으로 좀 알아야 되는 상식? 그러니까 사실 스포하자면 2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좀 표현이 이렇게 볼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직선이잖아. 직선에서는 사실 이 내용을 굳이 몰라도 풀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 우리가 조만간 혹시 기억나? 원을 배우거든. 원에 가서도 이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잘 듣고 이 아이디어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아무튼 모르겠고 지금 뭐 하는 문제예요? 일단 한번 해볼까? 설명 없이. 예를 들어 34번 문제입니다. 자, 빈칸 별로 안 좋아해서 34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냥 이거 너가 1학기 때 배웠던 문제예요. 힌트. 위에 문제 읽어보시면 다음 직선이 이 문장 기억나세요? K 값에 관계없이 뭐 항상 이 문장 무슨 문장이에요? 혹시 한 등씩 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주인공을 체크해서 정리해서 는영 했던 거 기억나? 그렇게 하라는 문제야. 한 등씩 문제야. 이 문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문제는 쌤 뭐예요? 항등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보잖아. 근데 뭐가 뜬금없다는 거지. 갑자기 이게 왜 나? 갑자기 기분은 얘기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일단 제가 설명은 잠시 후에 하고 일단은 너가 풀 수 있다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정답 일단은 점이 나오실 거예요. X가 Y가. 자, 요게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학기 열심히 했다면 이 문장 보면 원래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등식 문장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 같이? 자, 일단 이 문제 다시 여기 밑줄.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해석하자면 이 주어진 식이 지금 뭐다? K에 대한. 자, 항등식 문제는 주의하실 게 주인공이 중요해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럼 알다시피 주인공, 제가 쓰는 말인데 주인공 문자가 정해지고 나면 주어진 식을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친절하게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할 거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배우기로 뭐 는 영 하라고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할게요. 요거 는 영 하시면 센스 2학까지 할까요? 이렇게 시간을 나오시고요. 얘도 는 영 하시면 이렇게 해서 무슨 식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연립방정식. 둘 다 돼야 되니까 과거 없을까요? 이게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자,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y는 2가 되니까 y가 얼마다? 이렇게 푸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점의 좌표거든요. 얘는 정답 몇 콤마 몇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요 점은요. 어쩌면 말 그대로입니다. K 값에 관계없이 어쩌면 항상 지나는 점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뭐든 간에 얘는 지나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자, 오른쪽 문제 가볼까? 38번입니다. 자, 위에 있는 빈칸 무시하시고요. 그 위에 있는 문제 읽고 시키는 거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약간 언뜻 보면 1교시 문제랑 비슷하죠. 시키는 거 끊고 교점과 끊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같이 가볼까? 자, 첫 번째 문제. 투직선이 교점과 끊고, 교점이란 말은 저희 노아라고 배웠죠? 연립하세요라고 배웠습니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잖아. 좀 연립 이렇게 역시나 센스 있게 이해할까요? 자, 혹시 이거 연립해보시면 뭐 예쁜 거 나오던가요? 몇 코마 몇 나오세요? 마이너스 6,2요. 요게 교점입니다. 얘랑 요거랑 점 P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거 두 개 가지고 뭐 구해요? 아까 1교시 내용이야. 점 두 개. 역시나 비율기 구해가지고 x끼리 뺀 것 분에 y끼리 뺀 거. 그 다음에 요게 y절편이죠. 이거 두 개 가지고 식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웃기죠. 우리 지금 내가 별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별말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정도야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잘 들어. 이게 어쩌면 오늘 통틀어서 그냥 이 내용 하나 좀 새롭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가 왜 나왔는지에 관한 얘기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너가 이제 각각의 문제를 풀어봤잖아. 다시 왼쪽 문제는 어떤 K에 대한 한 명씩을 풀어봤고요. 오른쪽 문제는 교점을 구해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봤는데 혹시 그 두 문제의 풀이 중에서 뭔가 좀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했는지. 방금 34번 풀 때랑 38번 풀 때랑 분명히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그 중간에 풀이 과정을 보면요 살짝 맞아요. 이게 약간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걸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제가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죠. 저희가 아까 이 문제가 다시 위에 읽어보시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요거식 하나 보이시죠? 요식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 한 변식을 푸는 과정이 뭐냐면 각각을 넣으면 문형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아까처럼 이양하지 않고 따로 한번 써보면 요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요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재밌게도 이거 두 개 이제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그치? 요거 갑자기 나 이것처럼 보이는데 1차 함수 두 개로 보이세요. 사실 이게 이렇게 능형을 쓰는 순간 얘네 둘은요 1차 함수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상상해요. 1차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연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가 아는 상식 1차 함수 두 개를 연립하면 이 결과물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결과물은 사실 그러면 교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다시 아까 이 문제 정답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1,4였잖아요. 얘가 이제 재밌다는 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것처럼 얘는요 K 값에 관계없이 뭐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해석은요 이 둘의 1차 함수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뭐 교점을 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른쪽 문제 사실은 이번 페이지 메인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 문제는 오른쪽으로 가기 위한 뭔가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하겠다가 결론이거든. 자, 요 결론을 너가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자 오른쪽 돌아가서 아까 풀었던 38번 다시 가볼게요. 자, 좀 이해 안 되면 여기까지 한번 듣고 나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쩌면 지금까지는 조직선의 교점과 이렇게 나오면
플랜 A 보통 뭐 하라고 배웠다고? 이게 이제는 플랜이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이제 사실 첫 번째는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여전히 플랜 A야.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나쁘지 않아. 뭐 교점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립을 통해서 얘가 어쩌면 뭐냐면요, 실제로 교점을 어떻게 얻는 거야?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교점을 구해보내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 여기가 신상입니다. 어쩌면 얘는요, 방금 왼쪽에서 봤던 이렇게 비교해볼까? 항등식의 아이디어라고 써요. 항등식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이용하려고 해요. 저거를 좀.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교점을 어쩌면 안 구하고 푸는 풀이가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교점을 안 구하고도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자, 지금부터 요거 한번 공부해봐. 자,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지선의 교점 구하라고 나오잖아. 두 가지 풀리는데 지금부터 요거 연습할 거야. 식을 이렇게 씁니다. 요게 지금 식사라는 게 있죠. 일단 물론 기본 베이스는 오른쪽이 0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쓰려면. 다시 얘도 요 식 있잖아. 얘네들을 아까 왼쪽에서 본 것처럼 얘네 둘을 식을 한 줄로 붙일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한 개에다가는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뭐를 어떤 K라던가 다른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식은 현재 어쩌면 K에 대한 항등식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아까 재밌는 포인트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시 얘가 만약에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너가 항등식을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립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연립을 풀고 나온 그러니까 그 해가 뭐냐면 얘네들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즉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이거든요. 왜 직선인지는 아시겠어요? 얘를 전개해도 뭐 1차원으로 된 직선이야. 직선인데 아까 왼쪽에 33번 위에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라고? K가 뭐든 간에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그 점이 무슨 점이에요?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이해되나? 얘가 지금 쌤 뭐예요? 얘가 지금 뭐냐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식을 만족하는 것, 다른 말 자체가 이 식을 만족하면 그냥 교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왼쪽에 있던 결론을 좀 제가 차용하는 아이디어거든요. 이 직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까지 끊고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조립해버려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교점을 안 구했지만 이 직선은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에요. K가 뭐든 간에 얘는 무조건 교점을 지나가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어쩌면 이제 K 값을 구해서 식을 완성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근데 얘는 뭐를 보고 있지? 뒤에 보시면 요 점을 지난다고 써있잖아. 이 점을 요 식이라고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암살해 볼게요. 1. 여기에 대입하면 8 나오나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K값 우리 구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K값이 마이너스 8분의 1, 좀 안 예쁘긴 하네. 요렇게 해서 K값을 구해버리면요, 요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냐고요.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일단 딴 것도 하고 있어.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0점을 지나면서 2점까지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지? 다시 한번. 선생님, 교점을 왜 지나는 거예요? 이 식을 만드는 순간, 다시 말할게요. 이런 꼴로 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왼쪽 라인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식을 만들면 이 식은 그냥 날 때부터 K가 뭐든 간에 쟤네들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점을 안 구했지만 그냥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많은, 봐봐. 우리 실제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 거 알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좀 그림으로 하나 묘사해드릴까? 지금 우리가 어떤 느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 빨간 색깔 얘라고 칠게요. 아무거나. 다시. 얘가 지금 파란 색깔 얘라고 칠게요. 여기가 저희가 말하는 소위 교점 맞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요 교점을 지금 안 구했는데 요 식을 세우는 순간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지금 선들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지금 저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K가 정해지면 하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뒤에 보니까 점 P를 지난다고 했잖아. 요 점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 점 P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알아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요 시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요 점을 지나는 이 점을 대입해서 요 지금 검정 색깔 요 검정 색깔을 지금 저희가 뽑아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물론 끝난 거 아니고 요거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지 보시면 아까 너가 처음에 쓴 것처럼 정답이 안 써 있어요. 얘 정답지는요 정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Y등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왼쪽을 그냥 정리를 다 해버려요. 정답 이런 식으로 써있다. 자, 제가 하는 말 좀 어떻게 이해되실까요? 자, 한번 더 해볼까? 39번 문제. 자, 요 내용이 오늘 약간에서 말했잖아. 오늘 내용 자체가 약간 이거는 새로운 거죠. 근데 아이디어가 새로운 거고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항등식 뭐 교점 이런 걸 또 저희가 섞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을 안 구하고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구나를 체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가 조금 아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왼쪽에서 푸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 과정을 따라가면요 희한하게 오른쪽 문제 푸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할만할 거야 해보시면 돼요. 생각보다도 봐봐. 원래 교점을 구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교점을 안 구하고 교수 너무 멋있어요. 혹시 1학기 때 그 말 기억나? 우리 고등고의 특징이 그래요. 교등고 올라와서는 해를 안 구하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게 딱 그런 느낌인 거야. 자, 어떻게 하자고? 위에 문장 교점과 나와 끊고 식을 만듭니다. 어떤 모양이지? 사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누가 앞에 오고 누가 뒤에 오는 건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쓰면 돼.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한쪽에는 K라는 문자 하나를 이렇게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식이 뭐냐면 바로 왼쪽에 있던 문제. 이 식을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본다고 치면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식은 말로 하자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요 점까지 지나야 돼요. 이걸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18 플러스 9K인가? 그렇죠. 자, 요거 계산하면 K가 얼마 나온다? 자, 마이너스 2, 저는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해서 요걸 정리하는 거예요. 자, 얘 2항에서 뭐 분배해서 정리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x 더하기 13y 그 다음에 빼기 2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이 답안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답안지를 이렇게 푼 거예요. 근데 너가 아마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교점을 구해서 식을 받으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 너가 아는 y는 식이 나올 건데 여기는 요게 의도예요. 이런 식으로. 뒤로 가볼까? 아까 그 28조. 그러니까 참고로 오늘 28조가 날 거야. 뭐 다음 주장은 오늘 못해요. 시간 내면서. 자, 28쪽 가보시면 이제 실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1번. 자, 이제부터는 플랜 B가 생긴 거야. 지금부터는 무작정 교점과라고 해서 교점을 구해서 풀어야지도 맞지만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구나. 교점을 안 구하고도 풀 수가 있구나. 다시 말할게, 이번 파트에서는 뭐 선택입니다. 교점을 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원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두 원의 교점과 이런 식으로.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나와, 나중에. 교점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못 구할 수가 있나요? 있어요. 놀랍게도. 교점 못 구할 수가 있어요. 못 푸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느낌 오시죠? 다시 한번, 자, 두 직선이 교점과 잘 끊어봐. 이제 플랜 몇 가지 있다고? 첫 번째, 교점을 구하시려면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점을 안 구하고 풀려면, 그쵸, 아까 말했지만 항등식의 아이디어. 예를 들어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버리면요. 네. K를 쓰고 있네요. 다른 거 쓸까? 뭐 A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자를 이용하시면 요 식이 지금 뭐라고요? 그러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인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임의의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제가 어떤 교점을 좀 지나! 이렇게 쓰는 순간부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고를지는 조건 도줘야 되는 거야. 이 문제가. 그리고 뒤에 이거 보시면 똑같죠? 이 점을 지난다.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이제 A 값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혹시 구해보시면 A 값 얼마 나오세요? 마이너스 9 나와? 이렇게. 얘를 이제 분배해가지고 정리 한번 하는 거죠. 암산할게요. 근데 저는 앞에 거에 A. 그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 A가 있냐에 따라 당연히 A는 바뀔 수가 있어요. 식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럼 그냥 다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 다음에 뒤에 이것도 지난다. 대입해서 그런 느낌이다. 다른 식 가볼래? 자, 라이트 셀 한번 가볼게요. 이제 유형 딱 하나 남았는데 일단은 간 김에 구경 한번 할게요.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자, 페이지는 여기 이제 22쪽부터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26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기 가보시면 뭐 유형은 쭉 구경만 할게. 첫 번째 유형 1번에 계속 나오고 있는 점한계랑 기울기를 줄 때예요. 이번에 배운 신상식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유형 2번이 아시죠? 점 2개를 줄 때입니다. 역시나 기울기 구해가지고 식 세우면 되고요. 유형 3번이 절편을 줄 때예요. 이번에 신상식 하나 기억나세요? A분의 X가 B분의 I는 1이다. 요게 이제 또 알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 4번은 중학교 때 유명했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 관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자, 유형 5번. 아까 그 넓이를 2등분한다. 이 말 기억나? 어떤 스팟을 좀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유형 6번이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했던 마지막 내용. 개형. 부호 가지고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형 7번이 2교시의 첫 번째 내용인데 제목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써있잖아. 여기 옆에 괄호치고 요게 항등식 문제예요. 한번 써볼래요? 29쪽에 유형 7번. 여기 사실은 아까 제가 뭐 정점 이런 말은 안 썼는데 그냥 어떤 항등식 문제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보시면 오랜만에 항등식 문장 나오잖아. 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유형 8번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1학기 때도 혹은 중학교 때 약간 고난도로 나오면 종종 나오는데 혹시 168번 한번 해보시나요? 저는 보통 이 문제를 위치관계 문제라고 불러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뭐 이런 위치관계 조건이 나오고 힌트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 간단히 묘사해 보시고 방금 했던 항등식 약간 느낌도 살짝 이용해서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뭔가 느낌을 아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이 책 맨 마지막에 함수 배우잖아. 그때 또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이야 지금. 어떤 함수가 나와 있고 함수 안에 문자가 들어 있고요. 뭐 이렇게 뭐 만나도록 하는, 안 만나도록 하는 뭐 이런 문장이 나오면서 위치관계 추리하는 문제. 그래서 오? 정답 혹시 몇 번이에요? 잘하는데? 근데 요거 제가 알기로 중학교 책에도 고난도로 좀 소개가 되긴 해요. 자, 가볼게요. 일단 필기하자면 요게 이제 위치관계를 약간 조사하는 조사. 뭐 어쩌면 그래프 이용해서 네, 그래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요 직선이 요 두 점을 잇는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 보이세요? 네. 위치관계요. 일단 모르겠건 그려보자는 거죠. 자, A 1,3 여기입니다. A. 그리고 B 3,0 여기입니다. B. 요 선분인가? 네. 자, 요거를 얘랑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 완전 만나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린 차례인데 여기 안에 문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자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 먼저 요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예요? 뭐야? 그렇죠. 기울기 자리인데 현재 기울기가 M이야. 그 말은 뭐다? 기울기는 모양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모양을 알아요? 몰라요? 모양을 몰라요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뭔지 지금 모른다는 거야. 모양을 몰라. 대신에 혹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여기서 약간 항등식 내용이 나오는데 M 값에 관계없이 얘가 지금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요게 약간 항등식 내용인데 요게 0이 되는 x가 얼마죠?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이거를 항상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굳이 말하면 항등식 내용인데 실제로 중학교 수업 때는 항등식이라는 안 쓰고 그냥 적당히 요게 지워지는 연계를 지워지니까 이런 거 한번 찾아봐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추리해 볼게요. 자, 보통 순서는 얘를 먼저 찍어줍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죠. 이 점은 항상 지나야 돼. 근데 지금 뭐를 모른다고? 모양을 몰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요, 제가 설명한 적 있나? 일명 저는 바람개비 문제라고 불러요. 저는 이 상황을 약간 제가 쓰는 말인데 바람개비라고 부릅니다. 왜 바람개비인지 아시겠어요? 바람개비 원리 알죠? 딱 꽂혀있고 후 하면 돌잖아. 여기가 그 바람개비에 꽂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뺑뺑 돈다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다 보면 요 선분이랑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자, 언제부터? 요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요때까지 만난다 해서 이런 범위가 존재할 거라는 거지. 마무리는 자, 요 직선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몇 콤마면? 1,3을 지난다 해서 대입해가지고 M값 구하는 거잖아요. 혹시 M값 얼마나 나와요? 여기 2 나와요? 사실 얘는 3,0이잖아. 역시나
얘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얼마 남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나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4분의 1보다는 요거 크다예요, 이상이에요? 는 왜 되죠? 딱. 요 정도 만나는 거니까 한 점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요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푸는 요거 할 줄 아시겠어요? 네. 잘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위치 관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 흐름을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밑에 건 풀어보시고요. 다음 자. 자, 그러니까 숙제는 아마 173번까지일 겁니다. 유형 9번이 아까 설명드린 마지막 용인 거 아시겠어요? 네. 무슨 내용? 두 직선의 교점과 앞으로 기억하자. 교점과 나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마치 2학기 때 기억나?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는 뭐예요? 네. 보통 우리가 근계수를 해요. 네. 제가 보통 근계수 멘트라고 불러요. 그거는 약간 그것도 맞긴 한데 보통 근계수 저는 보통 근계수 멘트를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라고 소개드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오랜만에 뭐 3제곱 2대 1을 뭐 한 허근을 W라고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십몇 개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두 직선의 교점과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식을 세우자라고 이제 좀 습관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까? 자, 마무리 하시고 일단은 카톡 보시면 숙제 좀 드릴게요. 왜냐면 다음 주에 그냥 쭉 쉬다 오는 거니까 좀 많이 풀어보시고 아무튼 잘 갔다 오시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